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인데요. 제목을 삶의 중심 되찾기라고 지어봤습니다. 나의 삶의 중심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면서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건 네이버 열린 연단에서 들었던 하이데거에 관한 영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강연자 박창국 교수님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강연을 하시면서 하나의 예시로 이 작품 이반 일치의 죽음을 가져오셨습니다. 네이버 열린 연단은 네이버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인문학 강연인데요. 제가 봤던 채널의 링크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간략하게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 대해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책 내용과 이어지기 때문에 꼭 집중해 주세요. 이 책은 존재란 무엇인가,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서양 철학에서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루었지만 존재 그 자체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철학자 하이데거에 이르러서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하이데거는 시간성을 토대로 존재를 정의했습니다. 현 존재는 존재가 나타나는 곳을 말합니다. 인간의 존재 방식은 실존이며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한 인간은 장래적인 존재죠. 주체적으로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내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대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계획에 입각해서 내가 해야 하는 일, 만나야 하는 사람, 가야 할 곳을 규정합니다. 말이 참 어렵죠? 쉽게 말하면 과거와 미래를 종합해서 현재를 정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에게는 실존적 성격이란 게 있습니다.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가 왜 사는지, 보다 나은 삶은 무엇인지,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는 인간에게 실존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래적 실존 방식과 비본래적 실존 방식인데요. 저희가 오늘 초점을 맞출 실존 방식은 바로 비본래적인 실존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어의 정의가 궁금하실 텐데요. 본래적인 실존 방식에서 삶의 주체는 나입니다. 나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해서 직업을 찾는 경우 삶의 주체는 나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비본래적인 삶의 방식에서 삶의 주체는 세상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회에서 정해진 기준과 가치를 철저히 따르는 삶의 방식이죠. 대표 주인공이 바로 오늘 소개할 책의 주인공 이반 일리치입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가정의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일생의 모토를 가볍고 유쾌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삼는 인물입니다. 관리직을 맡았던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법률학교를 들어가 공부를 했고 아버지의 도움으로 현지사 특별보좌관이라는 직책을 맡게 됩니다. 한 파티에서 플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와 춤을 추었는데 그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고 말았다죠. 이반 일리치는 결혼을 하기로 작정한 건 아니었지만 그에게 반한 그녀의 모습을 보고선 못할 게 뭐야 라고 생각하면서 충동적으로 결혼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 이 결혼은 적당하게 위치가 맞는 결혼이자 동시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결혼이기도 했지요. 결혼 후에 아내는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아내는 출산을 하고 되도 않는 트집과 질투와 신경질에 그는 화가 나기도 했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자신의 일에 더욱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에 중독되리만큼 열심히 일을 하면서 행복을 추구했어요. 자신에게 해가 될 만한 가정생활과는 거리를 두면서 말이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는 승진과 연봉 욕심도 꽤나 있었습니다. 가정생활에서 제대로 길을 못 폈던 그는 일을 하면서 자아를 회복할 수 있었고 지금보다 좋은 집을 장만하고 아내에게도 떳떳하기 위해 일을 했습니다. 운 좋게도 그는 인사 발령을 좋은 곳으로 받았고 높은 연봉을 차지하고 이사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갈 하나의 사건에 점차 다가가게 됩니다. 이반 일리치는 혼자 시골을 떠나 집 정돈에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는 고풍스러운 집 짓기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 번은 말을 못 알아듣는 도배공에게 시범을 보여주려고 직접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어요. 민첩하기는 했지만 결국 창틀 손잡이에 옆구리를 부딪혔습니다. 부딪힌 곳이 아프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괜찮아졌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고 그는 옆구리의 통증을 느끼면서 입속에서 이상한 맛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자 그는 의사를 찾아갔고 의사는 환자의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순전히 가능성의 얘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사의 태도가 그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자신의 판사로서의 태도를 돌이켜보면서 그러려니 했어요. 그의 아내는 그의 발병 소식을 듣고 약을 먹으라며 냉대했고 그는 속이 상했습니다. 딸은 아예 관심조차도 없었죠. 그렇게 이반 일리치는 파멸의 끝자락에 매달려 자신을 이해하고 가엾게 여겨주는 사람 하나 없이 외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거짓된 감정으로 대하는 아내의 태도에 그는 진절머리가 났고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아내와 이야기 나누는 것을 그는 꺼려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애매성에 사로잡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이데거가 말하는 애매성은 실상으로는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서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착각 현상입니다. 가십거리와 사교 행위에 온 관심을 쏟고 있으면서 자신은 남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표도로브나는 착각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본래적인 삶의 양상 속에서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죽음을 생각해 봅니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죽음은 가장 고유하고 다른 가능성들에 의해서 능가될 수 없으며 무규정적이고 가장 확실한 가능성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은 무의미해지니 어떤 가능성도 죽음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항상 임박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반 일리치는 인간 일반은 죽었지만 나는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생소하고 낯설게 느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죽음이란 건 생각하기 싫고 멀리 두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서재로 돌아가 자리에 누웠다. 또다시 죽음과 단둘이 남았다. 죽음과 마주보고 있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죽음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몸서리칠 뿐이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한 줄기의 빛을 보게 됩니다. 바로 게라심이죠. 집사이를 돕는 농부 게라심은 이반 일리치가 배변을 못 가리자 그의 배변을 능숙하게 처리합니다. 그는 게라심과 함께 있으면 편안함을 느껴요. 게라심은 그를 진정으로 보살펴주고 거짓된 감정 없이 그를 대합니다. 게라심은 억지로 하는 기색 없이 그리고 그의 건강에 연민을 느끼면서 그를 도와줍니다. 이런 찬사가 또 있을까요? 이반 일리치는 죽음이 임박해오면서 영혼의 목소리와 대화를 합니다. 영혼이 묻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반 일리치는 대답하죠. 고통받지 않는 것, 사는 것입니다. 영혼은 또다시 묻습니다. 예전에 네가 어떻게 살았지? 건강하고 즐겁게 살았던가? 이반 일리치는 어린 시절에서 멀어질수록, 현재에 가까워질수록 기쁨은 점점 더 하찮고 미심쩍은 것으로 변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반항합니다. 나는 늘 올바르게 살아왔어. 죽음이 가까워올수록 희망은 줄어갔고 반대로 절망만 늘어갔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육체적 고통의 몇 배 이상으로 컸어요. 자신은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항상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죽음 앞에서 주위 사람들은 너무나 냉담했어요. 그가 눈을 감기 1시간 전에 그의 아들은 그의 손을 잡아 자기 입술에 대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이반 일리치는 또 하나의 빛을 보았어요. 아들과 아내가 모두 안쓰러웠습니다. 용서해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에서는 용감해줘 라는 말이 튀어나왔죠. 그렇게 그는 마지막으로 가족과 대면하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하이데거는 불안의 개념을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무상하고 더럽게 느끼는 것, 허무감에 사로잡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회적 명예와 축적된 부, 남부럽지 않은 결혼 생활 등 이미 사회에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할 청사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반 일리치는 이러한 청사진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온 것이죠. 하지만 그 속에서 타인에 대한 진정한 관심, 연민, 사랑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반 일리치는 죽음에 임박해서야 자신이 지금까지 따라왔던 가치에 대해 무상감, 허무감을 느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불안을 느끼면서 세상을 새롭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경의와 기쁨은 세계와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말해요. 존재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면서 게라심처럼 죽음으로 일찌감치 성공한 사람들은 아까 말한 본래적으로 실존하는 방식을 터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 대한 리뷰 제목을 삶의 중심 되찾기라고 지었습니다. 왜일까요?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사회적으로 남부럽지 않을 부와 명예를 축적하는 것이 세상의 진리이고 자신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죽음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관심, 연민, 사랑, 그리고 임박한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물과 현상을 관습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새롭게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쁨과 경의가 나타날 거예요. 또한 삶의 중심을 세상 사람이 아닌 나에 초점을 맞춘다면 더욱 행복하고 씩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대해 리뷰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